HVM,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오늘은 HVM이 어떤 회사고, 왜 이렇게 시장에 주목? 특히 그 스페이스X와의 연결고리로 관심을 받게 됐는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주가 급등 현상 이걸 넘어서요. 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이 어떻게 이 거대한 우주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 같아요. 그 급등의 직접적인 계기부터가 좀 예사롭지 않았죠? 스피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스페이스X랑 무려 77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 특수합금 장기 공급 계약이었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그 합금을 실제로 만드는 곳이 바로 HVM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 계약 규모가 스피어의 최근 매출액이랑 비교하면 거의 30배, 정확히는 2,967%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고요. 더 중요한 건 이게 1년짜리 단기 계약이 아니라 2035년까지 10년 동안 이어지는 장기 계약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부품 납품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선 거죠. HVM이 사실상 스페이스X의 핵심 공급망에 아주 깊숙하게 들어갔다. 이런 신호로 시장은 받아들인 겁니다. 스피어 가치만 해도 1조 원까지 재평가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럼 이 HVM 원래는 어떤 회사였나요? 2003년에 설립된 회사고요. 첨단 금속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핵심 기술은 고청정 진공용해 기술이라는 건데요. 금속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아주 극한까지 제거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야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만들기 어려운 초고성능 합금을 만들 수 있거든요. 특히 로켓 엔진처럼 극한 환경에서 쓰이는 부품들은 아주 작은 불순물 하나도 성능에 치명적일 수 있어서요. 이 기술력으로 예전에 수입에만 의존하던 반도체 부품 같은 것도 국산화에 성공한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한국의 나로호, 또 누리호 로켓 개발에도 참여하면서 우주 분야 기술력은 차근차근 쌓아왔던 거죠. 우주 분야 실적이 궁금한데요. 2025년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1% 이상 늘었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우주 분야 매출이에요. 작년 한 해 동안 우주 분야에서 75억 원을 벌었는데 올해는 1분기 만에 벌써 61억 원 정도를 달성했어요. 작년 전체 실적의 81%를 단 3개월 만에 해낸 거죠. 와. 2025년 전체 우주 매출은 한 390억 원까지도 예상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성장을 뒷받침할 생산 능력 같은 준비는 되어 있었나요? 갑자기 주문이 몰리면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회사가 이 성장을 예측하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캐파를 아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2025년 7월에 서산의 공장이 가동되면요. 총 생산 능력이 연간 3,500억 원 규모까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첨단 금속 생산량만 봐도 2025년 4월 기준으로 이미 작년보다 4배를 늘렸어요. 5,420톤에서 22,000톤으로요. 4배요. 스페이스X 같은 핵심 고객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신뢰를 주는 동시에 미래 성장에 대한 회사의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HVM은 아예 사업의 중심축을 우주 방산 쪽으로 옮기고 있어요. 2026년에는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이쪽에서 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주력 사업에 바뀌는 거네요. 그리고 이미 스페이스X로 강하게 추정되는 미국의 A사라는 곳과 협력해서 로켓 엔진용 특수합금을 개발하고 납품 중이라는 사실도 확인됐고요. 특히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우주 환경의 그 극한 조건 있잖아요. 진공 상태, 극저온, 또 엄청난 고열. 이런 걸 견뎌야 하는데 꼭 필요한 니오비엄 계열 합금이 있는데 이걸 스페이스X와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 부품 공급사가 아니라 스페이스X가 가진 기술적 난제를 함께 풀어가는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스페이스X 로켓 발사 횟수만 봐도 2025년에 200회가 넘을 걸로 예상되잖아요. 시장 자체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크고 있는데 그 안에서 HBM은 다른 기업이 대체하기 어려운 기술적 해자, 성벽을 확실하게 구축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 물론 특정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건 분명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첨단 기술은 계속해서 투자가 필요하니까 그런 부담도 당연히 있고요. 그냥 운 좋게 계약 하나 따낸 게 아니라 오랫동안 쌓은 기술력과 미래 시장을 정확히 내다본 전략적인 투자가 빛을 발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